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길게 이어지지는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 양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지수는 오름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스피는 0.74% 정도 상승하면서 2,78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20선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장 초반에 1% 이상 강하게 움직였던 것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을까요? 머니맵 통해서 먼저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IT 투톱이 오늘 장 초반에 나란히 2%대 강세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는 1.5%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거의 오름폭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소폭 상승불 켜고 있고 리노공업과 HPSP는 약간의 또 하락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IT 쪽에서 LG전자와 삼성전기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LG이노텍은 또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안에서는 엔캠이 2% 가까이 오르는 거 제외하면 나머지 주요 종목들은 좀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HLB가 3%대 강세, 삼천당 제약도 3% 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밸류업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현대차, 기아가 3% 넘게 나란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쪽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눈을 좀 돌려보면 게임주가 오늘 크래프톤이 4% 가까이 올라가고 전력기기 쪽에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 곡방까지 상승불이 켜져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이 종목입니다. ST팜인데요. 적수가 없다. 최근에 또 ST팜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하나씩 이슈들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FDA 쪽에서 라이텔로를 또 승인했다고요? 네, 미국 바이오 회사 제론의 이제 신약, 최초 신약인데요. 이메텔스타트고 이제 이름은 라이텔로입니다. 이게 FDA 승인을 6월에 받았고요. 이 라이텔로 향으로 원료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게 ST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약 임상 단계부터 계속 혼자서 공급을 해와가지고 지금 상업화 단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마진으로 아마 ST팜이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제론 주가 차트입니다. 이제 6월에 승인받고 나서 급등했다가 그 주가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ST팜은 오히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승인 이후 그때를 고점으로 지금 9만 원 초반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9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이 제론의 이 라이텔로 승인이 저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세계 최초 텔로머라제 억제제라고 이제 일컬어지는데요.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은 암세포의 분열 기전 자체를 끊어버리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받은 그 적응증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 이제 혈액 쪽인데요. 이게 이제 나아가서 백혈병이나 골수 섬유증 이런 걸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형암, 지금 혈액암 쪽인데 고형암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현재 골수 이형성 증후군만으로도 한 4조 원 정도의 시장이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T팜 입장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발판이 이미 마련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거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미 한 400억 정도 이 라이텔로 향으로 ST팜의 매출을 인식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연간 1년 기준으로 이제 한 1,000억대까지도 매출 가능한 부분입니다. ST팜 연간 매출액이 3,000억 정도니까 굉장히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큰 업사이드를 일으켜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T팜에서부터 이제 원료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 제론 쪽에서 매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ST팜의 이슈들 체크해 볼 텐데 신규 계약들이 많이 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반기에 일정들 많고 2025년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이제 ST팜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죠. 전 세계에 이런 회사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생물보안법에 이슈가 걸려 있는 중국 회사고요. 이 올리고 치료제 시장이 개화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새로운 RNA 기전의 새로운 기전을 갖고 이 적응증들을 치료하고자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품이고요. 그래서 초초에는 이게 희귀 질환 쪽으로 먼저 시장이 열렸다가요. 이제 좀 만성 질환, 혈액이라든지 만성 이런 질환들로 그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이런 것들로 지금 임상이 승인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그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어가면서 미국의 다수의 많은 신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 올리고 치료제 기반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 유전자 결핍 증후군 이런 것들로 지금 FDA 임상 신약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일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원료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4개다. 그 중에 하나가 ST팜이고요. ST팜이 최근에도 IR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 외에도 최근에 학회나 세미나 등을 많이 이제 다니시고 있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추가로 6건의 공급 계약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IR 측에서 이제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시로 아직은 우리가 나오는 건 기다려 봐야 될 거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이 라이텔로 이후에도 상당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지금 초입 단계고 거기서 원료의약품 공급하는 굉장히 적은 경쟁자가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사이드가 큰 시장을 앞두고 있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캐파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리고 2동을 건설 중이고요. 이게 올해 완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게 되면은 캐파가 3.2톤에서 4.6톤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26년이 되면은 7톤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캐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외형 확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다음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인데요. 연내 통과하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ST팜, 바이넥스 등등일 텐데요. 네, 한번 주가 빠졌던 이유가 생물보안법 하원에서 그 국방습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야기한 바 있는데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원에서 그 수정안에만 포함이 안 됐지, 이 다르게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상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단독 법안으로 통과를 시킨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인 건 간에 이 생물보안법의 취지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되기 전인데도 이미 미국의 다수의 바이오 업체들이 중국의 CMO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미 한국의 주요 CMO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1.5조의 굉장히 큰 수주를 받았죠. 그래서 한국 업체들로 이런 수주 문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은 ST팜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보면 시청자분께서 좋은 종목과 또 주가는 참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간 아쉽긴 합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측정해 보세요? 저는 13만 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연초에 ST팜 잠깐 한번 잔금해제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10만 원 초반 정도로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제로원의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황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입인 것 같고요. 그래서 13만 원 정도 목표가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사셔도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목표 주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1,000원으로 지금의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AI의 날개를 단 MLCC라고 하는데요. MLCC 업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4년 만에 이제 좀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산업의 쌀인 만큼 참 중요한 쪽입니다. 네. 지금 MLCC 업계는 한 1년 이상 재고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뿐 아니라 무라타라든지 야기오
이런 업체들이 모두 힘들었던 지난 한 1년, 2년을 지내왔고, 근데 이제 거의 힘든 시기가 끝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MLCC 수출 금액, 지금 YOY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거의 제로로 수렴을 하는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수출 단가도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연초 이후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업체 단에서도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된 상태, 그리고 수요 단에서는 AI PC나 스마트폰, 아이폰, 또 중국 경기의 회복, 이런 수요 촉매 측에서도 이제 회복이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모두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하는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무라타나 TDK, 이제 MLCC 메이저 업체들이죠. MLCC 단가를 20%까지 높게는 인상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보시는 것처럼 올라왔습니다. 최근 수년간 MLCC에서 20% 단가 이상은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굉장히 큰 폭의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업황이 진짜 회복되는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LCC 업황 자체가 회복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여기에 이제 AI 훈풍까지 더해진다고요. 네. MLCC는 사실 제가 산업의 곡괭이인 것 같아요. AI 산업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 그때도 곡괭이나 청바지가 많이 팔려서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AI 서버에서는 기존 대비 MLCC가 2배에서 3배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AI 스마트폰에서는 용량이 한 8% 증가하고요. AI PC에서는 50%더 많이 쓰여야 됩니다. MLCC가. 그래서 AI 산업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필수적으로 성장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MLCC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갖고 있는 또 다른 모멘텀들이 몇 가지 또 있는데요. 그 유리기판이죠. 지금 유리기판은 전 세계에서 인텔하고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그리고 삼성전기, 이 세 회사가 좀 메인 공급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양산 단계까지는 약간 한 1, 2년 남은 것 같습니다만, 그 후에 1, 2년 후가 됐을 때 메인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삼성전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제 오늘 기사가 나왔죠. AMD 향으로 하이엔드 FPGA 공급을 하게 됐다. 부산하고 베트남에 새로 건설한 FPGA 공장에서 아마 AMD 향으로 이제 AI 향 서버로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 FPGA를 삼성전기가 공급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건 실리콘 커패시터입니다. MLCC는 소재가 세라믹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리콘 소재로 바꾸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 바꾸냐? 실리콘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발열이나 전력 소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네. AI는 점점 더 이 데이터 수요량이 많아지면서 전력 소비 문제가 커지죠. 같이 동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MLCC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소재를 실리콘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가도 기존의 MLCC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삼성전기의 MLCC 실적을 굉장히 점프업 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부터 하반기에 엑시노스 2500에 처음으로 양산 공급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좀 아쉬웠지만 하반기에는 더 크게 좀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은 그러면 좀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인데요. 가장 밑에 보라색이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빨간색 TDK, 그 다음에 이어서 무라타, 이렇게 야교 있는데요. 적게는 24%, 그리고 높게는 TDK 같은 경우 60% 이상 올해 YTD로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기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4% 정도. 그래서 같은 동종업계인데도 너무나 한국 주식이라는 이유일까요? 좀 너무 상승을 못했고요. 아마 이 부분을 캐치업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PBR 1.5배입니다.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 여전히 역사적 하단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개선 업황이 회복되는 초기에 있고, 경쟁사들 이미 이렇게 20에서 60%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높아질 수 있는 지금 초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PBR 2배 목표가, 그래서 23만 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3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임성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